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25년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보니까. 음, 이런 날도 역시 이게 막 집에만 있기는 너무 아까워서 오늘도 한번 밖에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이 미세먼지가 꽤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단은 저는 이런 날도 있고 하니까 역시 집에만 있기는 좀 아까워서 그냥 밖에 나가보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어, 밖에 나가서 하천길 따라서 마스크 쓰고 러닝 30분 정도 했었는데 저번 주 그리고 뭐 한 저저번 주에 비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좀 없었어요. 확실히 없었어. 그 미세먼지에 사람들이 확실히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드라이브라도 좀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지금 드라이브를 나간 건 아니고 어, 카페 가서 글도 써보고 책도 읽고 하는데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요새는 확실히 이게 집에서 작업하는 것보단 밖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주중에 있었던 일들이나 뭐 제가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있어도 확실히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뭐 일단은 제 근황, 그러니까 오늘 잠깐 있었던 근황은 잠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어, 오늘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된 계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하고 가치,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보려고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사실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어,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뭐 교육 자료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녹화를 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되는 지금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도 쳐내야 돼서 일단은 카페 가서 그 일들 좀 쳐내고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라이브로 조금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편집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한번 쭉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뭐 전부가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이거 그리고 제가 저 나름대로의 뭐 어떤 영업 비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세한 부분들은 직접 공부하시면서 터득하는 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요 지인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직접 공부하시는 게 약간 그냥 좀 불친절하면 불친절할 수 있는 영상이겠지만 그냥 방향성만 잡아가신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뭐 투자 초보라서 이게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간다, 뭔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챗GPT, 요즘에 진짜 AI가 진짜 잘 발달돼 있더라고요. 챗GPT나 뭐 그록3 같은 AI 툴에다가 물어보시면 이게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그렇게 검증해 주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빨리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후 5시 53분이네요. 예,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가치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을 드렸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자체가 가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가치라는 게 이 정의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격은 무엇일까요? 가격. 이 가격이라는 것은 참 좀 독특합니다. 특성 자체가. 이 명확한 기준이 따로 없어요. 네. 일단 사전적 의미로 조금 보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이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 맞는 말일까요? 물론 맞는 말이겠죠. 왜냐면 정의된 거니까 사전에.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선 다소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가격이란 시장 참여자들의 합이다. 그리고 심리의 총합이다라고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네. 좀 감이 잡히셨을까요? 이 단어의 정의를 보고 바로 감이 오셨다면, 바로 감을 잡으셨다면, 굳이 제가 이제 앞으로 뒤에다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을 나가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뭐 저보다 고수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저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뭐 그보다 더 초보자인 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더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식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그 기업이 받고 있는 시가총액,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지표가 PSR이 있을 거고, 퍼가 있을 거고, 뭐 EV 에비타가 있을 거고, 에비타가 있을 거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지표들인데, 먼저 이 PSR이 무엇이냐,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드리자면 매출액 대비 가격이 지금 몇 배인지를 측정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퍼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대비 현재 시장 가격의 몇 배를 받고 있냐를 나타내주는 게 퍼고요.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EV는 기업 가치를 말하는 거고, 에비타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것은 이 시가총액 더하기 총 부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식 가격, 즉 시가총액은 통상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릿속을 이게 딱 바로 명확하게 들어서진 않았겠죠.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또 그 부분 있죠. 시장에서 합의된 가격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가격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약간 설명이 좀 붕 뜨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아니죠. 이게 그 자체가 본질이니까 굳이 이걸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요. 시장에서 합의된 가격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아니면 심리나 어떠한 그런 자기 자신들만의 예측이라던가 이런 것들 모든 총합이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경매에서 물건을 사듯이 경매에서 물건을 사는 거와 같은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거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PB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자산 대비 그 기업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가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청산 가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기업이 망했을 때 얼마만큼 이 기업의 가격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되는 게 PBR인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가끔 보면은 이제 회사 중에서 PBR이 1배 미만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최근은 아니고 코로나 때였나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나 소위 뭐 주식에서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PBR이 1배 미만이면 과감히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는 상식으로 좀 퍼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맞으면서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 청산 가격, 그러니까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도 사실 시장에서 합의된 가격이고 실시간으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미래 시점에서 시장에서 합의된 자산 가격이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산 가치, 청산 가격에 대해서 재정의하고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PBR 1배 미만이니까 투자도 된다라는 논리는 뭐 사실상 이게 도박이나 투기랑 뭐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돌았는데 일단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말해보고 다른 대표적인 자산을 들어보죠. 금을 한번 들어보죠. 금. 현재 금 가격이 얼마이죠? 현재 금 가격이 봅시다. 한번 금 네이버에서 찾아보시죠. 네이버 금 시세. 자 봅시다. 네, 지금 금 시세는 2025년 3월 22일 기준으로 지금 1g당 14만 3,630원을 형성하고 있네요. 왜 금 가격이 지금 1g당 14만 원을 넘고 있을까요?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누가 정해주는 걸까요? 자, 그다음에 비슷한 사례로 한 번 더 들어보면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 현재 달러 기준으로 84,239달러네요, 지금. 원화로 따지면 뭐 1억 한 2, 3천 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이 가격은 누가 정해준 걸까요? 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24년 10월 기준으로는 약 한 5만 달러 정도라고 하고 이제 2025년 1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 한 개당 채굴 비용이 한 7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8만 4천 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죠. 이 가격은 누가 대체 정해주는 걸까요? 대충 감이 오셨을까요? 이처럼 가격은 시장 참여자가 합의를 본 참여자들의 어떤 공포와 탐욕과 각종 예측과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 가치에 따라서 방향성은 맞출 수는 있어도 이 가격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차라리 방향성 맞추는 게 그더 쉬운 작업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어떤 이제 각종 기술적 분석이나 매크로 분석 그리고 그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심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할 줄 안다면 확률적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격을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영역은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우량 자산에 대해서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게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점에서 팔아서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수익률이 높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가끔 주위에서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중에는 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조회수도 그만큼 높게 나오죠. 그리고 왠지 이 사람만 따라하게 되면은 저도 막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다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대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투자하고 있는 시장에 개인들만 참여하고 있는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종종 까먹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딩의 영역은 단순히 개미들 간의 어떤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어떤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작게는 국내 기관 투자자, 글로벌적으로는 월가에 있는 사람들과 겨루어야 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단순히 투자를 뭐 정도로 생각하죠? 본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니고 부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붙게 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뭐 이기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승부를 본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카지노의 그 51% 승리론,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좀 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접근해야 이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논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기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시간. 이 정확히는 어떤 타이밍이 되겠죠. 기관들, 특히 이제 월거 회사들은 실적 압박이 어마어마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간 내에 이 목표한 실적을 달성을 하지 못하면 금방금방 잘리는 구조죠. 특히 월가의 사람들은 되게 심하다고 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본업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실적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간하고 싸우는 거는, 기간은 이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무기들이 워낙 좋아서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간에 가격은, 자, 아까는 다시 돌아와서 가격은 시장의 합의라고 했죠. 결국 그걸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일 뿐인 거예요. 결국엔 우리 개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대의 흐름을 타는, 또는 업황의 흐름을 타는 우량 자산만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심리 지표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줄만 알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거는 알고 있죠.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투자를 이제 조금 할 입문 단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걸 할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ETF 사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거예요. 이제 그 투자에 관련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더 썰을 풀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일단은 간단하게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썰은 그 뒤에다가, 그 뒤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제가 뭐 막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알아들으셨으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게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인터넷 검색하면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AI 신봉자는 아니지만 정말 AI가 유용하기 때문에 챗GPT나 그록3 같은, 아니면 퍼플렉시티, 뭐 이런 AI 툴들을 이용해서 심리 지표를 검색해줘 하면은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뭐 기술적 지표도 이제 아마 그러면은 튀어나올 텐데, 기술적 지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결국 이 기술적 지표도 결국에는 심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매수와 매도의 어떤 좋은 타점을 잡는, 확률을 높이는데 사용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든 또 하는 뭐 내일 밤이든 이제 한 주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에 라이브 한 것처럼 시황 체크도 해보고 뉴스도 보면서 이런저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네, 지금 오후 6시 8분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됐는데 토요일 주말 저녁 좀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좋은 시간, 좋은 사람들과 같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종. 감사합니다.